자,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죠. 자, 위치 관계는 크게 두 가지야. 뭐죠? 만난다, 안 만난다. 만나는 경우는 안 만나는 경우네. 자, 만나면 또 물어보는 게 뭘까요? 몇 군데? 이렇게 물어보겠죠. 결국 우리는 위치 관계는 만난다, 안 만난다? 두 가지에서 만난다면 몇 군데?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. 자, 근데 원은 몇 차식이니? 2차식이야. 직선은 몇 차식이니? 1차식이야.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하면 뭐가 될까? 2차식이 되겠네. 자,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원의 방정식과 직선 방식을 연립했어. 그때 몇 차식이 돼? 2차식이 돼. 그럼 보신 것처럼 원과 직선이 만나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. 그럼 그 점이 뭐죠? 교점이 결국 뭐가 돼? 2차 방정식의 뭐가 될까? 근이 되겠죠. 그러면 이때는 교점이 두 개니까 근이 두 개일 거고 교점이니까 근이 한 개일 거고 만만하면 근이 만 개죠. 그러면 근의 개수는 뭘로 판단해? 판별식으로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지금처럼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요. 두 번째는 결국 뭐냐 그랬더니 자, 만난다 안 만나는데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관계로 나타낼 수도 있죠. 자, 보시면 바깥쪽에 있으면 D가 요만큼의 길이고 이건 반지름은 정해졌죠. 그랬더니 직선과 반지름을 비교했더니 이때 안 만나네. 그래서 보신 것처럼 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이게 크면 만나지 않겠죠. 근데 반대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반지름이 더 길고 중심에서부터 시선 거리는 짧죠. 그러면 이때는 반지름이 더 클 때는 두 군데서 만나겠죠. 물론 같다면 접하고 한 곳에서 만나겠죠. 근데 요거는 뭘로 하는 거죠? 요거는 도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. 여러분이 원하는 시선관계가 있다면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 공부 있겠지만 저는 두 번째 방식에 별표시 두 개 드려요. 꼭 기억하시고 문제 풀 때도 식으로 풀려고 접근하시면 의외로 간단할 것 같지만 특히 원의 방정식은 x랑 y가 문자가 두 개인데다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을 만들 때 보통 복잡해요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관계로 푸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더 쉽게 풀립니다. 자,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되어 있는데 관계는 뭐다? 만난다 또는 안 만난다. 만나면 어떻게 만난다? 두 군데서 만난다, 한 군데서 만난다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판별식 이용하여 원과 직선인데 판별식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몇 차식이다? 2차식이다.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뭐라 같다?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교점이 두 개면 근이 두 개, 판별식 0보다 크다. 교점이 한 개면 근이 한 개, 판별식이 0이다. 교점이 없으면 근이 0개, 판별 0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중요하겠네요.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.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알고 직선의 방정식을 알면 지금처럼 D를 구할 수 있겠죠. 우리가 어떤 원의 중심과 직선, 당연히 일반형이겠죠. 이 관계를 통해서 D를 구하면 보시는 것처럼 두 군데서 만나면 D가 R보다 짧네. 그래서 이런 관계가 만족하면 두 점에서 만나고요. 같아요.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말로는 접한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는 나이 배우죠.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? 이거를 접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 자, 세 번째. 이번엔 D가 더 크니까 어떻게? 만나지 않아요. 만나지 않아요. 그때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네요. 그래서 지금같이 두 번째 경우가 더 중요하고요. 이거는 뭘로 푸는 거야? 그려서 풉니다. 수학을 풀다 보면 맨 처음엔 식을 계산하는 걸 열심히 했겠지만 점점
그려서 푸는 문제가 늘어난다고 느끼실 거예요. 자, 넘겨볼까요?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원과 위치 관계인데 두 원의 위치 관계 어디서 쓸까요?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의 뭐요? 합 또는 차를 이용하죠. 됐습니까? 중심 간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의 관계로 물어본답니다. 근데 쭉 써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그림 볼까요? 자, 1번, 2번, 3번, 4번, 5번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요거죠. 왜? 등호가 나오잖아.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어? 값을 구할 수 있겠죠. 또 뭐도 있을까요? 등호가 나오니까 값을 구할 수 있겠죠. 근데 2번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보신 것처럼 이렇게 3번이죠. 3번은 왜요? 보시면 두 개가 만나면 이렇게 현이 생기죠. 보통 이걸 물어볼 때가 많아요. 됐습니까? 그래서 두 점으로 만나는 경우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 판단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. 아니, 그림 판단하셔야 되고요. 식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잘 생각 안 하니까 두 개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? 중심의 거리와 두 반지름의 합과 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. 알겠습니까?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단순히 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시면 안 풀려요. 반드시 뭘 이용하다? 그림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해결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원 관련된 문제를 공식으로만 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림을 그리시는데 보시면 원의 그림 그리기가 만만치 않죠.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할 때는 개요. 자,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? 간략하게 그려요. 자, 그러면 원을 간략하게 그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뭘까 했더니 중심과 뭐 반지름만 잘 펴셔주면 된다. 위치는 그냥 그러니까 꼭 정확한 좌표를 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관계 정도가 나타내시면 돼요. 자, 넘겨보시면 위치 관계가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지만 요거를 반드시 뭐랑? 그림이랑 같이 이해하셔야 된다. 그 정도만 기억할게요. 자, 두 원에 뭘 지나는? 교점을 지나는. 우리가 교점을 제가 배웠나요? 아까? 앞에서 뭐 배웠죠?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. 떠오르는 말 K에 관한 항등식.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의 어쨌든 방정식이네. 뭐가 생각나요? K에 관한 항등식 됐네요. 자, 보니까 목적 보니까 원이 모두 뭐죠? 일반형으로 만들죠. 일반형 만들기 중요해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, 즉 공통형의 지나는 이차원 소거하면 된다. 무슨 말이야? 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? 무조건 뭐에 관한? K에 관한 항등식을 만들어요. 됐습니까? K에 관한 항등식을 만들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직선이 될 수 있고요. 이렇게 원이 될 수 있죠. 그럼 먼저 정리해야 돼도 이때는 언제다? K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이때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. 왜?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뭐가 된다? 2차항이 소거된다. 다른 말로 하면 1차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. 왜? 보세요.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y제곱 되니까 결국 K가 마이너스 되면 뭐가 된다? 1차식이 되고 1차식은 뭐다? 직선이다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K가 실수가 가지더라도 원 나타낼 수 없으면 주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넘어가 볼까? 그러면 문제에서 잠깐 보시면 언제 원이 되느냐? K과 상관없는 식인데 중요한 건 뭐죠? x가 2고 플러스 2가 났어. 그럼 뭐처럼 두 군데를 지나겠네요.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? 두 점의 좌표가 있는데 K과 상관없이 두 점을 진 좌표는 요 점을 지나죠. 자, 무슨 얘기냐? 요식과 요식을 연립해서 뭘 구하면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. 그 교점이 두 점이 되는 거죠. 두 점이 되는 거죠. 뭐야? K와 상관없는.
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교점을 지는 직선은 뭐예요? K가 마이너스1일 때는 공통연 결국 직선이 되고요. K가 뭐가 아닌 거? 마이너스1인 거는 결국 뭐가 되죠? 원의 방식인데 이때 뭐야? 우리가 구려는 원의 한 점을 알면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K를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꼭 기억하세요.